첫 번째 이슈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도 쏘았죠. 그 얘기입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13일 사이에 4차례 무력 시위. 굉장히 잦은 겁니다. 그리고 이례적이죠. 보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4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어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북한 당국에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장을 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제죠. 그 길의 해법으로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평화 경제 언급 다음 날 대남 도발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인데요.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새로운 길 모색,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남한, 맞을 짓 하지 말아야 한다. 막말 쏟아낸 북한 외무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뭔가 발끈하는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봤던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북한 당국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 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 전투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뭐냐고 떠들고 있는데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초사로 될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비어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장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군요. 어제 북한이 4번째로 최근 보름도 안 된 사이에 4번째로 뭔가를 쐈는데요. 우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오늘 새벽에 밝혔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새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네.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왜 이런 막말을 하는 걸까요? 겨냥하는 거는 이달 5일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훈련이죠. 20일까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북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건대 앞으로도 20일까지는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로 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날짜를 따지면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는 한미 간의 합동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위협이었고 어제의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된 상태에서 쏘아 올린 거고요. 사거리를 보면 7월 25일에는 600km.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산이든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쐈을 때 우리 한반도 영역,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제의 경우는 경북 성주까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한미 간의 시설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쏠 수 있다. 그럼 사드가 배치된 곳?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기지를 겨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4차례 지금 쏘아 올린 여러 형태를 보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다양한 무슨 방사포든 또는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형 전술 유도탄이든 새로운 고도 그리고 새로운 궤도 비행을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요격이 되지 않는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걸 북한이 과시한 걸로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죠.
그래서 맨 끝에 지금 성명 끝에 담화문 끝에 고단할 정도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짐작을 하자면 그동안에 중단했던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본토를 겨냥해서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또 쏠 수 있다. 그렇다면 북미 간의 회담이나 대화는 우리는 관심 없다. 뭐 이런 상당히 고강도 협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배수진처럼 쳐놓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유경 전 의원님, 지금 방금 새로운 길 모색 얘기했는데 사실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도 새로운 길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메타에서 한참이 지나서 지금 등장을 또 한 겁니다. 새로운 길, 이 상태로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동아일보 기사 보여주셨는데 동아일보의 전날 다른 기사에서는 합동군사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의 접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 발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지 북한이 목리를 부리는 것이다. 목리? 기싸움이고 무력 시위다 하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북미 간의 뉴욕 라인이나 제네바 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이 보기에 아직 조건이 맞지 않는 그 막바지에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빌미로 삼아서 뭔가 본인들의 무력 시위를 하기 하고 자기 존재 입증을 하고 저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사실 저것보다 훨씬 더 심한 언동도 그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새로운 길은 협상을 위한 자신들의 어떤 무력 시위와 연동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에 있던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요, 미국은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뭐 그거 짧은 거 아니냐, 뭐 별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접촉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분위기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단거리 발사 미사일은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국까지 안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과연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특히 야당으로부터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직접 군사 도발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반발하죠. 연이은 도발에 북한 비판을 좀 꺼리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청와대가 북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양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에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지금 몇 차례 열리긴 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청와대 미국 중거리 미사일 검토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정 실장은 북측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이 얘기도 있었어요.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다 거의 출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는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갔어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실험 몇 번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영민 실장 2번인가? 1번인가? 확신을 못한 답이죠.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장 차장 1번도 안 했습니다 하고 귓속말로 전합니다. 그러다 표창원 하도 없었으니 그렇죠. 그러자 뒤늦게 1번은 있었군요.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숫자와 시기.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어제 답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기사 또 있죠. 정의용 실장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북한 미사일 9.19 위반 아니다. 그러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 굉장히 반발했다. 이게 거친 말도 좀 오고 갔어요. 뭐 저런 안보실장이니 뭐 서로 반말 삿대질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방부 장관님과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걸 확실하게 아니죠. 사실과 분명하게 다른 게 할 필요가 아니죠. 있다고 제 속기록에는 그렇지 속기록을 않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란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답변의 태도는 뭔가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뭐 사실에 근거한 그 질문을 하셔야죠.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속기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쎄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용 실장님.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얘기는 지금 자꾸 논란이 제가 국방부에 그 압박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속기록 보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상당히 않습니다. 불쾌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국회 운영에 참 많은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태도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도 이렇게 약간 좀 있습니다. 신영 교수님, 네. 일단 청와대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발이 아니라 직접적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나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군사 도발은 아니었다 그러고 확실한 거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그 전날 예. 군사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속기록에는. 예. 따라서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에 따른 입장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안보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위기 속에서 뭐 저희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말장난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뭐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국회로 불러내서 저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 자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상황을 좀 보면요, 사실은 답변을 하는 청와대나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야당 쪽에서도 보면은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렇죠. 답은 정해놓고 이 상황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한쪽은 어떻게든 이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정해진 답을 위해서 몰아가는 분위기, 양쪽에. 그러니 타협이 안 되고 저렇게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전쟁에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는 장수를 말해서 내려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야당은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좀 더 엄중하게 또 효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도 다 생각을 한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또 청와대도 조금 더 국민의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모습, 표창원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대화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핵실험을 말씀하시죠? 네, 핵실험. 아, 네, 핵실험. 그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2번인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했습니까? 네? 실장님, 잠깐만, 안정을 좀 찾으시고요. 네, 김현종 차장님이 답변 주시는 미사일 실험하고 헷갈려가지고. 네, 핵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하도 없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2017년 9월에 그 핵실험은 한 번 있었었고요.
2017년 9월에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제가 그걸 망각하고 있었네요. 예. 네, 한 차례. 그건 좀 지금 ICBM급 탄도미사일이 2017년 7월 4일, 7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세 번이나 발사가 됐습니다. 물론 핵실험도 했고요. 그런데 당연히 알아야 될 분들이 모르시고 그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이게 지금 국회를 우러가는 처사 가지고 뭡니까 이게? 노영민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제 표창원 의원 저는 아마도 이제 그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의 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적다라는 것을 부각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동이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건가요? 핵실험 몇 번이나 있었느냐, ICBM 발사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는 걸 물어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북 간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고 북한도 핵실험을 전혀 덜 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추진하고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한 노영민 실장이나 김현종 이 차장 같은 경우에 숫자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 전시의 상황에서 장수를 말해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장수가 현재 전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장수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북한에서 감성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몇 번 핵실험을 했는지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유기용 전 의원님, 좀 답변을 좀 빨리 명확하게 정확한 사실 전달 답변했으면 좋은데 약간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그런 생각이 아니지만 오해를 또 불러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뭐 노영민 실장보다는 실무자들 그렇죠. 사실 안보실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저도 좀 질책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을 3번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판문점 회담 이 이후에 핵실험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2018년 이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풍계리는 어쨌든 뭐 기자들 보는 앞에서 폭파했고 그리고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예전에는 장거리 말고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종의 무력 시위적 성격이지 사실 예전에 뭐 연평도에 포격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근데 지금 뭐 우리 국토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발사하는 것은 아닌 저는 무력 시위적 성격이라는 점을 정의용 실장은 저렇게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사실요, 지금 유기용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으면 그래도 야당 쪽에서 조금 이해하는 것도 있고 질문이 좀 다른 거 넘어갔을 텐데 저렇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묘하게 돼버렸잖아요. 약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